SBS 골프 아카데미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벙커에 볼이 들어가면 항상 난감합니다. 하지만 벙커 앞에 턱이 없을 경우에는 조금 자신 있다고 생각하셔서 벙커샷을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김학수 프로님한테 배워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제 벙커에 들어가게 되면 이 샌드 샷을 잘 못해, 샌드 엣지를 사용을 못하니까 그렇게 굴려서 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네. 많이 있어요. 그렇게. 턱이 없을 때요. 네. 네. 아니 있어도 치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샌드 엣지 실수하는 것보다는 퍼터를 치면 일단 나가니까 네. 타치를 하니까 그 퍼터를 사용해서 굴려서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벙커에서 런을 하려면은 조건이 따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따르냐면은 볼이 벙커에서 페어의 경계선에 턱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턱이 없어야 되느냐? 부드러운 홀은 곡선을 그리는 턱이 아니고 이렇게 급경사로 만들어 놓은 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가서 걸리지 않아야 돼, 이제 볼이. 네. 그걸 타고 갈 수 있는 경계선, 그런 라이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벙커에 놓인 볼이 거의 100% 라이가 좋아야 돼요. 네. 잘 네. 반듯하게 올라와. 반듯하게 올라져 있어야 네. 됩니다. 그런 것을 갖추었을 때 런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럴 땐 퍼터를 잡아도 되는데, 정말로 내가 굴리고 싶다 할 때는 8번이나 피칭으로도 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그 라이가 좀 좋지 않으면서 앞에 턱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그렇게 피칭을 선택할 수가 있죠. 네. 8번을 쳐도 되는 것이고 9번을 쳐도 됩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응용에서 오는 건데, 거기서 방법이 뭐냐면 볼의 위치인데, 퍼터로 가지고 그런 좋은 조건에서 퍼터를 사용하더라도 볼의 위치를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 왼쪽으로 볼이 치우치게 되면은 퍼터에도 로프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뜨게 됩니다. 맞는 순간. 이게 퍼터라서 막 굴르는 게 아니에요. 네. 네, 퍼터도 이렇게 너무 왼쪽에다 치우쳐서 놓게 되면 굴러가게 돼, 뜨게 되죠. 뜨죠. 굴르는 것이 아니고 뜨거든요. 또 너무 오른쪽에 놓게 되면 박혀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저항을 또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것이 벙커와 페어웨이의 거리가 얼마냐? 네. 이것이 20야드냐, 30야드냐, 아니면 뭐 10야드밖에 안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볼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놓는 위치를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눈대중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한 벙커하고 페어웨이하고 5m 이내다. 그린하고 아니죠, 그 페어웨이하고. 페어웨이하고요. 탈출하는 거리가 5m 이내일 때는 볼이 오른쪽으로 와도 관계가 없어요. 네. 근데 이것이 5m 이상, 10m 이상 된다면은 볼은 또 왼쪽으로 와야 됩니다. 네. 네, 그만큼 힘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좀 떠서 가는 형태가 되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10m 이상 되면서부터 굴러가게 되면 거리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뛰어서 캐리를 좀 두라는 얘기죠. 보내주고 굴러가게 하는 예. 거죠. 그것이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굴러가게 되면은 그 모래 저항 때문에 나가지 못하겠죠. 못 나가죠. 그리고 네. 거리를 못 맞춥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퍼터를 사용을 하더라도 그렇게 그 라이에 따라서 볼의 위치를 선정하라는 거죠. 네. 그것이 런닝을 할 때, 벙커에서 런닝할 때 기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라면은 볼의 위치가 가운데 놓고 쳐도 관계없지만, 또 네. 오른쪽 와도 관계없지만, 그것이 10m 이상 넘어갈 때는 가운데서 왼쪽으로 치우치라는 거죠, 볼을요. 예, 그렇게 나왔을 때 이제 그 런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하시고 있는 설명 자체는 벙커 내에서 탈출할 때 네. 벙커 앞에 턱이 없을 경우에 러닝을 이용해서 탈출할 때 볼의 위치가 벙커에서부터 페어웨이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네. 볼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꼭 퍼터나 9번 아이언, 8번 아이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런을 시키려면은 퍼터를 가지고 하게 될 경우에는 그거 조건이 맞았을 때 하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이 페어웨이와 모래가 거리가 10야드 이상 될 때는 볼의 위치를 왼쪽에 놓으라는 거죠. 퍼터를 네. 가지고 하더라도. 네. 그래야만이 그걸 쉽게 탈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기본이 되겠어요. 또 반대로 아주 가까운 모래가 뭐 2, 3m 정도 된다면은 그것은 아직 오른쪽에 놔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거리를 잘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것만큼 벙커에서 퍼터를 사용하더라도 런을 하더라도 벙커 사서만큼은 그러한 기본을 알고 있을 때 스코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벙커에서 퍼터를 사용하시는 분들 듯이 또 퍼터를 이렇게 대는 경우 안 되겠죠, 당연히. 벙커에서 이제 하사되니까 되면 안 되죠. 해저드에서는 이제 클럽을 놓게 되면 이제 페널티를 먹게 되니까 네, 그렇죠. 게임은 안 됩니다. 네. 스윙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네, 스윙은 우리가 이제 그 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손목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목표 선상에서 자 라인업을 정확하게 목표 선정을 해서 손목을 사용하지 않는, 이걸 러닝을 할 때 손목을 쓰게 되면은 다운브로가 될 거래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볼을 굴리고 할 때는 거의가 손목을 사용하지 않는. 네. 네, 그래서 그대로 둔 상태에서
뭐 피칭을 치든지 8번을 치든지 모래에서 내가 굴리고 싶다 할 때는 왼쪽 손목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 쳐주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정확하게 런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결국 벙커 안에서의 샷을 여러 가지를 좀 배워보고 있는데 벙커 앞에 쪽에 턱이 없을 때는 방금 그 라이가 좋아야지만 퍼터를 사용할 수가 있고 네. 벙커와 페어웨이 상태, 거리에 따라서 볼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그런 말씀이셨고 그렇죠. 손목에 코킹이 없이 백스윙이 이루어졌다가 그대로 쳐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네. 이런 점들만 유의를 잘 하신다면 벙커 안에서 탈출을 잘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배워본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본 내용 중에 김 프로님 벙커 안에서 볼이 발보다 높을 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발보다 볼이 공이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클럽을 잘 잡으라는 거죠. 짧게. 네, 짧게 잡아야 되는데 무릎 이상 되는 위치에서는 거의 그 끝에까지 가도 관계없습니다. 네. 근데 벙커가 이렇게 무릎 이상 되는 건 아마 잘 놓이지 없죠. 않을까. 왜냐면 네. 거기가 흘러내려가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걸리는 네.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거의 그래 끝까지 오라는 거죠. 네. 그렇지 않고 무릎 밑에 정도의 어디를 발의 높이의 공이 있다면은 주먹 하나 정도 뒤에 주먹 하나 정도. 네, 뒤에. 이렇게 해주고 볼을 가운데보다 오른쪽으로 놓으라는 거죠. 볼의 위치가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그것이 왼쪽으로 오게 되면 아주 그 방향성을 못 맞추거든요. 네. 그래서 오른쪽 가운데서 오른쪽으로 놓게 되면은 목표선보다 오른쪽으로 보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네. 네, 그랬을 때 그 정확한 라인업이 된다는 거죠. 네, 일부러 오른쪽으로 또 우조준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백스윙은 여기서는 코킹을 사용하는데 급격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테이크백을 해주면서 코킹을 하라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해줘서 쳐주게 되면은 정확한 그 볼이 높은 발보다 높은 위치에서의 샷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스탠스의 폭도 네, 요건 이제 평상시 어깨 넓이를 해줘야죠. 네, 네, 어깨 언덕까지에서는 좁히면은 더 많이 돌아가니까. 네, 많이 돌아가니까 네. 이렇게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넓게 네. 스탠스의 어깨 넓이보다 오른발 넓이 하나 반 정도 넓게 네. 그거 기본을 갖춰줘야죠. 네. 네, 그랬을 때 정확하게 높은 데서는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볼이 다리보다 발보다 높을 네. 때는 클럽을 내려잡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렇죠. 네. 그리고 볼의 오조준은 위치요. 네, 네. 볼의 위치가 가운데보다 오른쪽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네. 덧붙인다면은 백스윙을 할 때 바로 들어준다는 거. 네, 바로 드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코킹을 코킹을 가져지 말고 자연스러운 코킹을 하는 자연스럽게. 거죠. 네. 그리고 약간 오조준을 해주는 게 네. 볼의 방향성을 좋게 해주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볼이 낮을 때. 네, 낮을 때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평상시에 섰던 거리를 쓰게 되면은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네. 공과 내 발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실적으로 멀어지게 되면 내려가 있는데 멀어지게 되면 치기가 참 힘들어요. 네. 거기가 토핑을 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볼이 발보다 낮을 때는 오른쪽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수를 아주 많이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상태에서는 클럽은 정상으로 잡아주고 네. 다가서라는 겁니다. 볼에 평상시보다 가깝게. 그거 어느 정도냐면 경사에 따라서 경사에 따라서. 많으면 많은 대로, 네. 적으면 적은 대로 다가서라는 거죠. 그리고 볼의 위치는 요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가라는 거죠. 약간 왼쪽. 네, 근데 그것이 치우치지 말고 가운데 놔주는 것이 좋다는 네, 겁니다. 거의 가운데 놔주는 게 네. 좋겠군요. 그리고 네. 스탠스는 오픈을 해주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왼쪽으로 보게 하는 거죠. 네. 볼이 오른쪽으로 자꾸 가니까 왼쪽으로 가게 해주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코킹을 하지 말고 양손을 그냥 뻗어서 손목을 의식하지 말고 뻗어서 쳐주라는 거죠. 목표선대로 그대로. 네, 뻗어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방향도 약간 네, 그렇지 이제 그 자연적으로 스탠스로 오픈을 쓰게 되면 네. 왼쪽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서주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볼의 위치와 볼에 다가선다는 거. 다가선다는 그리고 것. 손목을 쓰지 않는다는 거. 백스윙 할 때. 네, 백스윙 할 때 손목을 쓰게 되면 힘을 요할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공이 낮은 곳에서는. 그러니까 손목을 쓰지 말고 바로 목표선으로 들어서 쳐주게 되면 좋은 샷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네. 결국 볼이 발보다 낮을 경우에는 가까이 다가서되 보폭을 줄이고 볼의 위치는 가운데 약간 왼쪽에 상관이 없으면 그래도 가운데가 좋다는 것. 그리고 그렇죠. 백스윙 때 목표선과 동일하게 코킹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주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그것이 이제 그런 그 볼의 위치에 대한 기본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핀까지 한 5, 60야드 남았을 때 벙커에서 어떻게 네. 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죠? 아, 그거는 왜냐하면은 샌드웨지를 사용하지 말고 네. 네, 피칭 웨지를 사용하라는 거죠. 네, 피칭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 거리를 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쉬운 샷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볼의 위치를 거의 그 오른쪽에 갖다 놔도 된다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바로 갖다 놓고 그 스탠스는 스키아를 해줘서 네. 목표선으로 드는데 이때 목표선으로 올리면서 헤드가 자연적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코킹을 해주라는 거죠. 네. 네, 그랬을 때 그 좋은 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볼러스를 정확히 해주라는 겁니다. 네. 치고 많은 사슬 해서는 안 돼요. 예. 네, 큰 스윙을 충분히 해주라는 거죠. 결국 샌드웨지보다는 피칭 웨지를 선택을 하고 네. 볼의 위치는 약간 오른쪽에 두고 네. 그리고 웨지샷과 똑같은 스윙을 해주되 팔로우스를 끝까지 해주라는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샌드웨지 샷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벙커 안에서 탈출하는 그리고 벙커 안에서의 각각의 상황에 따른 기본들을 저희가 쭉 배워봤습니다. 김프로님,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죠. 다시. 네, 몇 가지가 아니고요. 예, 샌드위치에서의 그 기본은 볼이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놓습니다. 네. 스탠스 폭은 어깨보다 넓히는데 그 넓히는 것이 오른발 본인의 볼보다 반 정도만 넓혀지게 되면은 이 하체를 단단히 해주게 그렇죠. 되겠죠. 하체를 고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탠스의 발의 모양은 오픈으로 서주고 네. 네, 이 상태에서 자, 목표선상에 스퀘어 채가 됐을 때 이때 채를 오른쪽으로 보게끔 오픈을 해주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스퀘어를 잡은 상태에서 손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채를 오픈된 상태에서 그립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채가 오픈된 상황에서 그립을 잡는다. 그렇죠.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잡아주고 그립의 위치는 왼쪽 바지선에 놔주고 코킹은 허리선에서 해주는데 이것은 목표선으로 손이 가면서 채가 코킹을 해주게 되면 자연적으로 채끝이 나가거든요. 바깥으로요. 이것이 샌드웨지의 기본이 되겠어요. 이것은 또 샌드뿐만이 아니라 웨지샷의 기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샷에 대한 모든 마무리가 끝나고 다음 이 시간에는 칩샷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샷의 어드레스와 스탠스는 어떻게 서야 되는지, 칩샷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내 생애 최고의 샷.